새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1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나 한번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그런 잘못하지 말아야지, 내년엔 더 좋아져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재정이 필요한 곳에 올바로 쓰였는지, 혹시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건 아닌지도 살펴봐야겠죠.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김영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김영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공공재정환수제도 몇 차례 소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말도 어렵기도 하고 여전히 좀 생소한 제도여서 간략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집안이든 국가든 재정이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들은 국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거나 아니면은 너무 받아야 될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또는 받아서 다른 곳에 쓰게 되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익위가 이제 이런 부정수급 관행을 좀 뿌리 뽑고 그 국가의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공공재정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속여서 받는다든지 받아야 될 액수보다 부풀려서 받는다든지 또한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부정 청구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원금에 또 이자까지 더해서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라는 걸 또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부터는 최대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벌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공공재정 환수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제도네요. 공공재정은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재정 다 그렇겠지만 더더군다나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 지급된 곳은 당연히 다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매년 그 환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공공재정 지급금, 국민 여러분들은 아마 정부 지원금, 쉬운 말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4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부 지원금이 248조에 달합니다. 나가야 될 돈들이. 네. 근데 이 중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 올해 상반기에만 약 308개 기관에서 540억 원의 환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수 처분 외에 부정 청구에 대한 108억 원 정도의 제재 부과금 처분이 있었어요. 요거는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했을 때 약 30억 원 정도, 한 5% 정도 증가한 것인데요. 실제 부정 수급이 꼭 늘어났다기보다는 공공재정 환수 제도가 이제 4년 차에 이르면서 각급 기관에서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또는 이제 감시하려는 그런 노력을 아주 능동적으로 펼친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 실태,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즉 그래프를 좀 띄워놨습니다. 표로 보기 쉽게 해놨거든요. 5%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환수 규모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군요. 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다행이기는 한데 그만큼 부정수급 청구가 많다는 얘기가 또 한편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보통?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쉬운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직원을 뽑지 않고 출근 기록이나 퇴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서류만 꾸며놓고 그 서류를 제출해서 일자리 지원금 같은 걸 받는다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아니면 사업장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는 소득이나 재산이 잡히지가 않죠. 이제 그렇게 숨겨놓고 생계급여를 받는다든지
또 실제로 이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네. 같이 살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하거나 예.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한부모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서 농업직불금을 받는다든지 또 타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창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상당한 금액의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들을 하시는군요. 네, 그 맞습니다.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또 부정수급하는 분들은 잘 안다는 얘긴데 네. 그걸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되는데 좀 그 부분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적발해서 반드시 좀 올바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공공재정 환수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잘못 청구된 거 다시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수급 네, 그 그렇죠. 부정 청구 자체가 좀 없도록 해야 될 것도 같은데요. 올해 3월에 개정된 공공재정 환수법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뭐 좀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앞으로 좀 기대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크게 이제 처벌은 강화하고 신고자는 두텁게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한다. 이렇게 큰 방향이 두 가지인데요.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그 지원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받은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받은 사람과 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사람 양자 모두에게 이제부터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고 최대 3년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은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당수가 주변에 신고자로부터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자가 본인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실명 그 변호사단을 운영을 하면서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벌이 되다 보니 조심하죠. 이거 청구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형사처벌도 되는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야 처벌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런 거는 좀 청구가 줄어들어야 될 텐 말이죠. 그런 거는 참 방법이 이게 처벌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게 되지만 필요해 보입니다. 좀 부정수급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저희가 제도나 뭐 규정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직접 조사관들이 신고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연간 600여 건 정도가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 근무하는 이제 조사관 한 10여 명 정도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내용을 조사해서 이게 좀 혐의가 있다,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환수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분야에는 조금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취약 분야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도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댐 주변에 사는 그 주민들에게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댐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그런 신고들이 조금 포착이 돼서 전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원금을 조사했고 그 결과 약 42억 원의 부정수급이 발견돼서 해당 기관에 조치하고 수사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뭐 저희 권익위가 모든 부정수급을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각급 기관에서 이 제도를 좀 잘 알고 이게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서요. 이런 이제 부정수급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자문이라든지 이런 역할도 해드리고 있고요.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아까 이제 환수 금액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전체 기관에 대해서 이행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권익위 김영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재정은 모두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께서도 이게 세금이 쓰여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누구든지 부정 청구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어떤 나라 돈을 좀 부당하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조금 포착이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 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해서 더욱더 열심히 조사하고 또 이제 그 근절에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